1988년 7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요즘은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1988년 7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날입니다. 전화라고 하면 당연히 집전화, 공중전화, 사무실 전화를 떠올리던 시절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생소했지만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증가해서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스마트폰 강국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붙어있는 휴대전화는 있었어요. 카폰이라고 해가지고 부의 상징이었는데. 진짜 부의 상징이죠. 그게. 야, 저때 그 손전화 들고 다니는 전화가 나오면서 정말 야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싶었고 네. 당시에 매니저들이 그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요? 이만한 거 벽돌 전화. 그게 나 바쁜 사람이야. 아. 오지도 않았는데 막 들고 뭐라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일단은 내가 돈이 좀 있다는 게 딱 증명이 아 될것 같아요. 그거였죠. 이게 자랑이었던 거죠. 아, 그럼. 지금은 근데 사실 휴대전화 굉장히 가벼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폰이면 큰 거 들고 다녔어. 이거 엄청 무거웠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98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미국 M사의 휴대전화였는데요. 세로 길이가 33cm고 무게는 무려 와, 771g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벽돌만한 예. 크기의 무게였어요. 그래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던 거죠. 당연히 음성 통화만 가능했고 연속 통화 시간이 놀라운데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또 가격인데요.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400만 원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때 자동차 포니가 500만 원이었어요. 자동차 값이. 네, 400만 원에 휴대폰 사고 설치비 60만 원이 더해지면 거의 포니 한 대 값이고 이 값은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이 벽돌폰이 워낙 눈에 띄다 보니까 이걸 이제 들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급한데 전화 한번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는 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집 가지고 있는 거 비쌀 정도로 네. 굉장히 비싼 시대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을까요? 네, 1996년 1월에 세계 최초로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 CDMA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됩니다. 이때부터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크기도 이제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고 폴더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는 이런 전화기 기억하시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화음 들어간 벨소리 혹시 기억하세요? 알아요. 네, 그 전에는 벨소리가 그냥 단음이었어요. 따르릉 뭐 이런 거였는데 화음 벨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하고 불러보는 이런 일도 있었죠. 1999년엔 MP3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면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감상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 뭐 휴대전화 하면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요즘은 그 카메라 사용 비중이 네.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행 갔을 때도 굳이 카메라 챙겨가지 않아도 되고 뭐 밥 먹다가도 예쁜 음식 있으면 찍고 뭐 친구와도 사진 찍고 여러 기능이 있는데 언제부터 휴대전화에 이렇게 카메라가 부착되기 시작했을까요? 진짜 요즘은 카메라가 오히려 없어졌어요. 네. 전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그러네요. 찍는데 네. 이 기능은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에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 7월에 세계 처음으로 카메라 기능을 접목시킨 한국 S전자의 카메라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중화되지를 못했어요. 그 후 1년 뒤에 그 S전자에서 11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국내 최초 카메라폰을 출시하면서 네. 카메라폰이 대중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국내 최초 130만 화소급 캠코더 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CF에 당대 최고의 스타 이서진 씨와 이효리 씨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서진 씨가 이효리 씨 사진을 찍어주다가 어디야라는 전화를 받고 작업 중이야라는 멘트를 한 게 유행어가 저 멘트 되기도 기억나요.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발전을 해요. 영상 통화도 되고 동영상 시청도 되고 게임도 하고 TV 시청할 수 있는 DMB까지 낯익은 풍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복합기기를 넘어서 작은 컴퓨터 같은 느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또 지금은 오히려 스마트폰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때 휴대전화는
디자인이 참 다양했습니다. 폴더형이 있는 시대에 쓱 밀어서 여는 슬라이드 방식의 핸드폰 기억나세요? 네, 이게 네. 나오면서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그 광고에서 작업 중이야. 과연 무슨 작업일까? 두 가지 의미로 해가지고 일부러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진짜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거의 이걸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없으면 예. 못 살죠. 너무 사용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많이 사용하고. 사시던데. 네. 저는 아직도 그 사용이 좀 얼떠요. 네, 그 스마트폰 학원 다녀야 배웁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2007년에 미국의 사과사가 최초의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이러면서 세계 핸드폰 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데요. 우와. 스마트폰 기반의 각종 앱 등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새로 탄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후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스마트폰 강국이 돼 있습니다. 자, 해마다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기능이 달린 전화가 출시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백투더 퓨처에서도 이건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이 전화기가 조그만 세상을 세상. 막. 네. 네. 그때 공중전화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예. 자, 이 공휴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04년 7월 1일은 주 5일제가 실시된 날입니다. 일주일에 공휴일이 이틀로 이제 정해진 거죠. 지금이야 주 5일 근무제가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 이틀을 연달아 쉰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직장인들의 그저 꿈이었을 뿐인데 이때부터 근무가 일상이었던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된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이게 가능해 했었고요. 근데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였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직장에 나와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나머지는 빈둥빈둥 하다가 오후에 퇴근하고 이랬었어요. 저는 이 토요일 날 오전만 그 수업을 했는데 네. 그때 하교하면서 맡았던 그 바람의 냄새가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았죠.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워라벨, 뭐 삶의 질 이런 얘기가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그냥 쉬면 그냥 통으로 일해야지 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랬죠. 네, 맞습니다. 당시엔 토요일 오전 근무가 일상이었고 일요일을 공휴일 공일이라고 하고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출근을 하면 그마저도 상사 눈치 보느라고 바로 퇴근한 경우가 드물었고 심지어는 저녁 먹을 시간까지 회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엔 그래서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오후부터를 가리켰는데 직장인들은 이때 친구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금쪽 같은 주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젊은 청춘들은 이때 스탠드바나 나이트클럽 등을 찾아서 젊음을 발산하기도 했고요. 요즘 직장인들에겐 금요일 저녁이 제일 기다려져서 불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는 불토였던 시절이죠. 불토. 네, 불금이 아닌 불토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시대들인데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좁아. 그 노래.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불토를 상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네, 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1987년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인데요. 이틀의 자유가 주어지는 토요일 밤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밤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하지만 그 원조가 있습니다. 1973년 김세환이 부른 토요일 밤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즐거워 줄여서 토토즐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을 만큼 네. 토요일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 6일제가 익숙했던 그 시절, 주 5일제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정착되는데도 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1990년대 들어서 격주로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 주 5일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때쯤 마침 IMF
IMF 외환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춤했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중에 2001년부터 주 5일제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어요.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하락한다. 경제 상황이 아직 어려운데 시기상조다. 심지어는 그거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 2004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법정 노동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면 꼭 40시간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2011년 7월에야 20명 미만의 사업체까지 적용되면서 모든 기업이 주 5일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오전 수업만 했지만 토요일은 학교를 나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격주로 쉬게 되면서 토요일을 뭐 쉬는 토요일을 놀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학교는 그럼 언제부터 전면 주 5일제가 시행됐을까요? 네, 학교는 주 5일 근무 전면 시행 이전에 격주 시행을 했죠. 그래서 놀토란 말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요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갔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화, 목, 토 1교시 수업을 들은 우동생입니다. 아이쿠야. 월, 수, 금 1교시냐 화목토 1교시냐를 선택해야 됐는데 월요일 1교시가 더 싫었거든요. 자, 그때는 토요일도 다 오전에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가 2005년 3월부터 격주 주 5일제가 시행이 돼서 놀토라는 말이 생겼고 전면적인 주 5일제는 2012년 3월에야 시행이 됐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 이런 자유를 만끽하게 된 거죠.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온전하게 토요일 학교를 다 갔던 세대니까 네.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아니 요즘 학생들 토요일 학교 안 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직장인들의 모습 어떻게 변했을까요? 많이 달라져요.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장 생활에 매달려 미뤄뒀던 자기 개발, 취미 생활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쉬는 날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특히 레저용 차량, 디지털 카메라 등 취미 레저용품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 금요일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났고 평소에 잘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이때부터 많아졌습니다. 또 어차피 해야 할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근무 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네, 남편들은 하루를 쉬는 거냐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거냐. 더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가 늘었으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를 반기지 않는 남편들도 있었는데요. 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자꾸 놀자고 나가자고 조른다.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하자고 요구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 일과 가사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면서 월요일 아침에 이전보다 더 지친 상태로 출근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 월요병이 더 심해진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 5일제를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주 6일제를 할 때보다 그 업무 성과도 올라갔다고요. 네, 국책연구기관 KDI가 이건 조사를 했어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주 5일제 실시 이후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게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죠. 도입 당시 경제 성장은 멈추고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 5일제 도입 이후에 국내 총생산 등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것들이 모두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개별 기업도 발전을 했습니다. 자, 주 5일제 시행 이후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선 근무 일수를 하루 더 줄이자는 그래서 주 4일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는 행복한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 주 5일제 시행 우리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여러분, 내일이면 벌써 불금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야,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네. 야, 그땐 주 5일제였대.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수 시대 오는 거 아닙니까? 불수 시대.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